change my mind.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패킷 필터링 하는 거, 네트워크에서 패킷 필터링 하는 거 한번 해보죠. 먼저 자료 보면서 정리를 좀 하고 실습하겠습니다. 패킷 필터링 실습입니다. 네트워크에 돌아다니는 패킷을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패킷 트레이서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패킷 트레이서를 다운받아서 수행하면 이 화면과 같은 이런 패킷 트레이서가 뜹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패킷 트레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구성을 설계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구성을 설계한다는 것은 이런 GUI 환경에서 라우터나 스위치, 기타 통신 장비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물론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있는 네트워크를 여기다가 가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패킷 트레이서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가상으로 설계해서 여러 실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하는 데는 요긴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트워크에 스위치가 있으면 PC들을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하고 스위치를 연결하고 또 PC를 연결해서 많은 컴퓨터들을 연결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즉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기관에서 필요하면 네트워크를 또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는 라우터라는 장비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들을 연결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목포대학교 네트워크라면 목포대학교에 많은 컴퓨터들이 스위치를 통해서 또 연결되고 방식으로 계속 연결될 수가 있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직에, 즉 여기가 한국통신, 하버드대학교면 하버드대학교의 스위치와 컴퓨터들을 두고서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우터로 쭉 이렇게 다시 연결합니다. 얼마든지 이 라우터를 통해서 확장이 되겠죠. 램 하나 만들고 라우터를 두면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은 어렵지 않게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거는 ACL이라는 문장을 먼저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ACL은 Access Control List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접근 통제 목록입니다. 목록에다 접근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놓고 패킷을 출입을 통제하는 문장을 우리는 AC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킷이 라우터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통과할 수 없을지를 결정하게 하는 문장을 기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P 주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뿐만이 아니고 프로토콜들을 가지고도 패킷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CL 문장은 어떤 네트워크 내로 들어오는 패킷을 필터링 해버림으로써 라우터에서 보안을 유지하게 하는 거고요. 또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는 목적이죠. 필터링 해버리니까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안 규칙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안 규칙은 첫 번째는 뭐예요? ACL 문을 생성하는데요. 세일즈라는 네트워크에서 이 호스트, 즉 이 IP만 밖으로 나가는 패킷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패킷을 못 나가게 하겠다. 문장을 첫 번째 단계로 ACL 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라우터 B에서요. 컨피그라는 구성 모드에서 명령을 이렇게 칩니다. 액세스 리스트 10번 퍼미트 뭐 하겠다. 172.16.30.2는 허용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T9N이니까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할 것만 쭉 나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명령어를 치지 않아도 T9N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번 쳐봤죠. 뭐라고 했냐면 리스트 10번 T9 거부하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N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는 허용을 해주고 이 IP는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패킷을 필터링 해버리겠다는 ACL문을 작성합니다. ACL문 작성할 때는 이렇게 스텝 1단계에서 ACL문을 생성해 놓고요. 두 번째 단계, 적용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ACL문을 어디다가 적용할 거냐? 그래서 인터페이스 2제로 IP 액세스 그룹 10번 인 들어오는 데다가 액세스 그룹 10번을 들어오는 데다가 요거는 이 인터페이스에 나가는 데다가 이거는 이 인터페이스에 나가는 데다 적용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런 ACL문을 생성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다 적용하는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이 라우터에다가 일단 ACL 문장을 주고요. 자, 이쪽에서 있는 인터페이스 혹은 인터페이스 이쪽에 있는 인터페이스에다가 적용을 하는 겁니다. ACL 문장을 적용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인터페이스에서 나가는 쪽에다 적용하겠다. 나가는 쪽에다. 이 인터페이스에서 들어오는 쪽에다 적용하겠다. 두 단계로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ACL문을 여기서 생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는 것을 실습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실습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할까요? 이쪽 IP는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쪽 IP는 못 나가도록 여기다가 설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 IP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간 패킷은 여기다가 만약 핑을 싸면요. 핑은 뭐 하는 거예요?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응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핑을 이렇게 잘 작동하는 응답해서 결과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이쪽은 나갈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필터링 되어버리니까 응답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 사항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보시죠. 패킷 트레이서 다운로드 받는 걸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방법만 말씀드리고 많이는 안 걸리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 패킷 트레이서 5.5.3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패킷 트레이서 5.5.3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이것을 뭐 하면 클릭을 쭉 해가면 어때요? 자동으로 패킷 트레이서라는 것이 깔립니다. 저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해요? 누르면 뭐 한다고요? 계속 패킷 트레이서가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자, 패킷 트레이서라는 게 있죠. 그렇죠? 요거 누르면 다운받을 수 있는 확인이 돼서 나오죠. 자, 요 패킷 트레이서 5.3.4 이제 다운로드 될 수 있도록 되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뭐 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그대로 인스톨 시키면 되는 거니까 저는 받아놨기 때문에 받지 않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받은 겁니다. 받은 걸 이렇게 누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디스크 패킷 트레이서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왼쪽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지면 라우터라는 것이 보이죠. 이걸 누른 다음에 자 1621XM 어떤 거 가져와도 좋습니다. 1621XM 2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라우터 2대를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스위치라는 걸 가져옵니다. 스위치는 컴퓨터들을 쭉 연결해 주는 거죠. 제네릭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스위치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갖다 놓을까요? 이쪽 네트워크 스위치. 그래서 컴퓨터입니다. 이제 연결해야 할 컴퓨터를 한 대는 안 되니까 몇 대로 두 대 가져오고요. 이쪽 네트워크는 몇 대만 가져올까요?
여러 개 가져와도 좋습니다만 시간상 몇 개만 이렇게 하나만 가져옵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다 놨고 먼저 이쪽 네트워크 보세요. 이쪽 네트워크 교수님이 지금 스위치를 하나만 뒀죠. 스위치를 여러 개 둘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를 가져다가 여러 개 두고 또 스위치하고 스위치, 컴퓨터하고 컴퓨터, 스위치하고 컴퓨터 마음대로 연결할 수 있겠죠. 마음대로요. 네트워크가 굉장히 커지겠죠. 자,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연결할 때는 이렇게 누르고요. 왼쪽 마우스 누르고 왼쪽 마우스 다음에 누르고 왼쪽 마우스 누르고 가져가서 왼쪽 마우스 이렇게 연결되죠. 그죠? 다시 왼쪽 마우스 누르고 왼쪽 마우스 이렇게 하면 라우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또 오른쪽 것도 연결해 볼까요? 자, PC하고 스위치를 많이 연결해야 될 시간상 이렇게 하나만 해볼게요. PC를 이제 가져다가 어때요? PC를 가져다가 많이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좀 복잡해지겠죠. 또 연결하면 스위치하고 스위치를 가져다가 연결해갖고 또 PC를 많이 연결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다른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빨간 쪽은 통신이 가능한 쪽이고요. 파란 쪽, 녹색은 통신이 가능한데 이건 아직 설정이 덜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뭘 연결할 때냐 라우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이쪽에 있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라우터끼리 연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연결을 할 때는 자, 누르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려는데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ESC 누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보드가 없어요. 보드를 꼽아야 돼요. 자, 보드를 꼽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끄세요. 시스템을 끄고요. WICT를 끌어다가 이렇게 보드를 장착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 켜져 있죠. 자, 이제 오른쪽 거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거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거 누른 다음에 자, 뭐를 해야 돼요? 자, 끄지 않고 가져와 볼까요? 가져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파워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자고요? 끄고요. 가져와서 다시 라우터 켜둬야 됩니다. 자, 두 개가 다 켜져 있죠. 자, 그렇죠? 그럼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시리얼 레선이라고 하는데 연결되고 이쪽은 랜 쪽입니다. 베스트 인터페이스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뭐를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 뭐를 하냐? IP 대역을 한번 줘보죠. 이거는 198.120.1.0이라는 네트워크라고 한번 해보고요. 자, 이쪽은 98.2.0이라는 네트워크라고 해보고요. 이쪽은 3.0이라는 네트워크. 이 세 개의 네트워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해요. 이 라우터들은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지금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IP 어드레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통신하기에는 여기 스위치는 그냥 연결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IP 어드레스 안 넣어줘도 돼요. 여기는 IP 어드레스를 넣어줘야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통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요. 자,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더 어려울지 모르는데 더 쉽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그거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이쪽에는 IP를 뭘 주겠냐? 이렇게 주자는 거죠. 198.2로 줍시다. 왜냐하면 이쪽을 뭘로 줄 거예요? 198.120.1.1로 줄 거예요. 이쪽을 2로 줬고요. 여기는 뭘로 주면 돼요? 3으로 줄까요?
그래야 알아보기 좋게 3으로 주죠. 100점, 몇 점? 1.3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몇으로 주겠다고요? 네트워크 전체의 남바는 몇 번이에요? IP 어드레스는 네트워크 전체는 190점, 120점,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몇으로? 1로. 여기는 190점, 198점, 120점, 1.2. 여기는 1.3으로 IP를 줄 거고요. 자, 이쪽에 한번 보시죠. 이쪽은 몇으로 줄 거냐면요. 198점, 3점 몇으로? 2로 줄게요. 왜냐하면 이쪽은 몇으로 줄 거예요? 3.1로 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PC에다가 IP를 할당하는 겁니다. IP를 할당하기 위해서 눌렀습니다. 자, 여기는 몇으로 주기로 했어요? 120점 1.2로 주기로 했죠. 주는 방법은요. 자, 데스크탑 누르고요. IP 컨피그레이션에서 여기서 몇으로 누르자고요. IP 주자고요. 198점, 1.2로 주자고 그랬죠. 그렇죠? 자, 서브넷 마스크라는 건 이쪽 여기까지가 네트워크 어드레스라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는 건 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 1을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다 주소를 주는데 여기를 몇 번으로 줄 거냐면 아직은 안 줬어요. 198점, 120점, 1.1로 줄 거예요. 자, 이거 1.2고 1.3이고 여기를 1.1로 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죠. 이제 이건 됐어요. IP 어드레스가 준 거고요. 자, 이 IP 어드레스 줄 때는 어떻게 줘요? 데스크탑에서. 자, 어떻게 주냐면, 뭘로 줘요? 198점, 10점, 3으로 주기로 했죠. 그렇죠? 1.3, 그죠? 누르면 네트워크 어드레스 나오고요. 디폴트는 어떻게 주기로 했어요? 198점, 120점, 1점 주기로 했죠. 1.1로 주기로 했죠.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 이쪽 PC 한번 줘보죠. 이쪽은 어떻게 주기로 했어요? 3.2로 주기로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트워크 어드레스고요. 로드 디폴트 어드레스 여기죠. 여기는 3.1이죠. 3.11로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이 PC에 남바 준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일단 좋습니까? 한번 지워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주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피그 모드에서요. 여기서 몇 가지 세팅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를 한번 세팅하는 과정들을 제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쪽에 여기 주소를 뭘로 주기로 했냐면 198점, 120점, 1.1로 주기로 했죠. 이게 베스트 00죠. 베스트 00입니다. 여기에다가 IP 어드레스를 뭘로 주기로 했어요? 198.1로 주기로 했죠. 그렇죠? 자, 1.1로 주고 자, 서브넷 마스크라고 친 데다가 치면 서브넷 마스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포트 언이라는 데다가 세팅을 시키면 이제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노우 셧다운 이제 활성화를 시켜라. 자, 파란색,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요 명령어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물론 GUI 기반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어드레스를 줬죠. 그러면 여기다 어드레스 줬고요. 여기도 줘야 돼요. 뭘로 줄 거냐면 198점, 120점, 2.1로 주고요. 여기는 2.2로 줄 거예요. 자, 시리얼 0/0 여기죠. 자, 어떻게 주기로 했다고요? 198점, 2.1로 주기로 했죠. 그렇죠? 서브넷 마스크.
자, 그 다음에 뭐로 하고 포트 on 시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좀 어려운 방법으로는 모르지만 어차피 네트워크라는 걸 이해하려면 여러 것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해볼까요? 자,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토콜이 왜 올라가냐면요.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띄우고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띄웁니다. 왜 띄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이 라우터는 이쪽 두 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 라우터는 뭘 모르냐면 이쪽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는지 연결된지는 모르죠, 지금. 마찬가지 이쪽 라우터는 뭐를 알아요? 이쪽 두 개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는데 이쪽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라우터끼리 연결을 해서 이 라우터는 뭘 알려줘요? 이 네트워크하고 이 네트워크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야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야는 또 누구한테 알려줘요? 이 네트워크하고 이 네트워크가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기다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이 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알겠고 이 네트워크는 어디로 보낼지를 몰랐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알려줘요? 이 네트워크하고 이 네트워크는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또 이쪽은 어때요? 이 네트워크하고 이 네트워크가 나한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요? 아, 이쪽 네트워크로 가려면 이 친구한테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죠. 다시 생각하세요. 이쪽 네트워크하고 이쪽 네트워크가 나한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면 나는 뭘 알아요? 이쪽 네트워크하고 이쪽 네트워크는 이 친구한테 보내면 되겠네 알죠? 그렇죠? 그럼 이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요. 또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이쪽하고 이쪽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이쪽 네트워크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알려줘 볼까요?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면 RIP 라우팅이라고 해서 RIP라는 프로토콜을 띄워주는 겁니다. 여기다. 그러면 이 RIP는 뭘 알아요? 자, 보세요. 이쪽 네트워크가 얼마예요? 한쪽이 0. 이 네트워크하고 또 하나의 네트워크가 여기 연결되어 있죠. 아시죠? 이 네트워크이죠. 자, 이건 몇이에요? 0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 라우터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쪽으로 알려주겠죠. 그럼 야는 어때요? 이리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리 보내는 것은 누구한테 보내면 되냐? 이 네트워크로 보내는 건 이쪽에도 보내면 되죠. 그렇죠? 이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베스트 이더넷이라고 해서 이쪽에다가는 그거를 IP 어드레스 1.1 설정했죠. 그 다음에 시리얼 0/0에다는 뭘 설정했어요? 2.1이라고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RIP라는 프로토콜은 두 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 쪽 설정이 됐어요? 라우터 제로에 대한 설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쪽 라우터입니다. 이쪽 라우터도 마찬가지로 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먼저 이쪽 어드레스는 무엇으로 할 거냐? 시리얼 0/0죠. 자, 여기는 198.120.2.0으로 합니다. 자, 198.2.0, 2.2. 2.2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를 2.2로 하겠다는 거죠. 2.1이었어요. 이거는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포트를 on 시키면 뭐가 될 거라고? 이 빨간 점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볼래요?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그죠? 근데 여기도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여기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시켜볼까요? 베스트 0/0니까 여기다 IP 어드레스를 뭘로 줘야 돼요? 예, 190점, 그래서 3.1을 넣어주기로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뭘 시켜야 돼요? 포트를 원시키면 이 빨간색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포트. 네, 초록색으로 활성화되고 있죠.
여기도 좀 있으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리얼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자, 시리얼 인터 활성화 시켜놨죠. 그 다음 fast 0/0 이것도 활성화 시켜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RIP라는 프로토콜을 올려줘야 되겠죠. 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죠. 자, 첫 번째는 198.20.2.0. 자, 2.0 네트워크가 인아웃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넷도 0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알려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를 받느냐? RIP라는 프로토콜이 여기에 올려주는구나. 그래서 프로토콜은 어떤 장치에 올라가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양쪽이 다 있어야 돼요. 한쪽만 올라가서는 안 돼요. RIP라는 프로토콜이 올라갔고 양쪽이 어떤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RIP라는 프로토콜이 어때요? 나는 어떤 것들이 연결돼 있어. 이 네트워크가 나한테 연결돼 있어 알려주면 이 네트워크를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면 돼요? 이 라우터한테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네트워크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설정해 주면 이제 네트워크가 잘 설정되어 있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IP에서 이 IP대로 P라는 걸 쏴보면 자, 당신 작동하고 있어요? 물어보면 네, 저 잘 작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응답이 오면 뭐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잘 작동하고 있네. 이걸 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보기로 했죠? 자, 이쪽 컴퓨터에서 지금 이쪽으로 핑을 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핑이라고 하고요. PING하고 몇 번으로 120.3.2 이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이 컴퓨터에서 즉 PC0에서 PC2 쪽 IP 어드레스 넣어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응답이 오나 볼까요? 자, 처음에는 리퀘스트 타임아웃이라고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PING 198.120.3.2 자, 이거 무슨 말인가 볼까요? 여기에서 뭘 보냈어요? 32바이트 데이터를 4번 보냅니다. 4번 보냈더니 응답이 몇 번 와요? 4번이 32바이트로 4번이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PC0에서 몇 번 보냈더니 패킷을 4번 보냈더니 몇 번이 왔다? 패킷이라는 것이 4번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패킷이 어디로 갔다는 걸 확인했어요. 여기서 패킷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걸 확인했죠. 그죠? 4개가 보내졌고, 그죠? 몇 개가 응답이 왔어요? 4개가 이쪽에서 응답이 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2하고 3.2 사이는 네트워크가 잘 동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쪽에서 어디 쪽으로? 이쪽으로 핑을 한번 쏴보죠. 이거는 잘 응답이 됐고요. 자, 이쪽에서 한번 핑 쏴볼게요. 점 3.2 자, 이것도 핑이 잘 나가나 볼까요? 지금 PC1에서 어디 쪽으로? PC2 쪽으로 핑을 한번 쏴본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핑을 쐈더니 이거 응답이었대요. 잘 오고 있죠. 여기서도 몇 번 보냈더니 4번 보냈더니 뭐가 응답이 와요? 4번이 이렇게 응답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실제 네트워크에서도 이렇게 컴퓨터하고 스위치하고 선들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RIP라는 프로토콜이 올라가 있고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TCP/IP 프로토콜이 여기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에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한다는 걸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요. 여기서 ACL이라는 걸 정의해서 어디 쪽은 이쪽에서는 패킷이 나가게 하고 이쪽에서는 패킷을 못 나가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못 나가게 하고 이쪽에서는 나가게 하는 걸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ACL이라는 걸 여기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ACL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자, ACL이라는 걸 정의를 하려면요.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느냐. 참 이런 구성 모드로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ACL을 얘는 나가게 허용을 해주자. 허용을 해주려면 이렇게 해야죠. 리스트. 자, 이건 99까지 사이로 1부터 99까지 사이로 어떤 숫자를 줘도 좋습니다. 저는 펜상 10을 줬고요. 그룹 넘버를 줬고 퍼밋 해주자는 거죠. 뭐는 허용을 해주자? 1.2. 아하, 1.2에서 나가는 것은 뭐 해주자는 거예요? 허용을 해주자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렇게 한번 해보죠. SS 리스트 SS 리스트 10번이라고 하고요. deni라는 것은 거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뭐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은 거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198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를 해요? 이쪽은 뭐 해주겠다?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은 거부하겠다. 이렇게 1단계 ACL 정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2단계 적용되는데 적용하는데 어디다 적용하냐? 여기에서 뭐 하는 쪽에 나가는 쪽에서 필터링 한번 해보죠. 그렇게 적용해보죠. 적용하는 방법은 인터페이스 int cl 0 슬래시 0 이렇게 하면 자, 이 인터페이스에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l 0 슬래시 0죠. 치면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인터페이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IP하고 액세스 자, 액세스 그룹이라고 치고요. 10번인데 10번인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다 적용하는데 자, 얘들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는 것을 이렇게 나가는 것을 얘는 허용하고 얘는 나가는 것을 막자. 그러니까 10번 다음에 뭐라고 쳐야 돼요? 아웃이라고 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ACL이라는 게 정의됩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될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ACL 적용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질 거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패킷을 필터링 할 때는 ACL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전송이 뭐가 적용이 됐어요. ACL이 적용이 됐습니다. ACL을 생성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는 단계죠. 자, END에서 지금 뭐를 시켰어요? 적용시켜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ACL이 잘 되나 한번 보죠. 되는 방법은 여기서 핑을 쌓으면 얘는 통과를 할 거고, 그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거부를 해놨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1.3은 통과가 안 되고 1.3, 1.2는 통과가 되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이쪽에서 쌓아볼까요?
자, 핑하고 몇 번을 써요? 191점 몇을? 아니다. 3점 몇으로 싸기로 했어요. 3.2로 싸기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198점, 120점, 3.2.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핑을 싸서 이쪽에서 이렇게 응답이 오는가 봅시다. 핑을 싸서 응답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렇죠. 응답이 오고 있군요. 어디서 응답이 와요? 이 친구는 이렇게 패킷을 보냈더니 보니까 패킷을 몇 번 보냈어요? 4번 보내서 몇 번 응답 받았어요? 4번 응답 받은 거죠. 로스트는 제로입니다. 여기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이번에는 어디에서 한번 싸보자고요? 이쪽에서 싸우면, 즉 이쪽에서 이렇게는 여기서 막아놨기 때문에 핑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대나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는 120.3.2. 자, 이제 PC1에서 이쪽 IP로, 즉 이 IP로 지금 뭐를 싸본 거예요? 핑을 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핑을 쌌더니 자, 어떻게 나와요? Destination unreachable. 자, 통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패킷 4개를 보냈는데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어디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데스티네이션으로 못 갔어요. 목적지에 호스트에 도착을 못 해버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응답이 올 리가 없죠. 여기서 막아버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AC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서 내 네트워크로 들어올 때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밖으로 나갈 때 지금 막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 막는다든가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뭘 봤어요? 한쪽에서는 패킷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IP는 나갈 수 없도록 해주는 것이 ACL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서 나한테 오는 특정한 IP가 만약에 해커들이 사용하는 IP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필터링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IP별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ACL로 뭐를 하고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하는 명령어를 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네, ACL을 패킷을 필터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포대학교 정보공학과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목포대학교 정보공학과는 2002년에 개설이 됐어요. 자, 2002년에 개설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과죠. 잠깐 자료를 정리한 게 있으니까 잠깐 봐주시겠어요? 자, 정보고 진로가이드 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보부 쪽은 아주 유망 직업이죠. 여기 보니까 정보부 보안 전문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상순이 나오고 정보부 보안 전문가가 나오는데 앞으로 미래 유망 직업이다. 하는 일들은 정보부 쪽에서는 정보부 관련 보안 관련 제품을 개발하거나 바이러스 같은 거 있죠. 악성 코드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바이러스 혹은 악성 코드, 멀웨어라는 용어도 씁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전문가요.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컨설팅 해주는 거죠. 보안 컨설턴트, 그 다음에 보안을 전체 관리할 수 있는 보안 관리자, 그 다음에 최고 보안 관리자입니다. 보안 관리자가 최고 보안 관리자까지 조직이 있죠. 그 다음에 포렌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디지털 포렌식 하는 거죠. 일반 수사를 하듯이 컴퓨터에도 이런 포렌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띄어다가
인식을 하는 거죠. 수사를 하는 거죠. 다 침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는 참 많은 일을 해왔고 18년은 취업률 92%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죠. 해킹 방어 대회라든가 경진대회들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할 거는 목포대학교는 정보부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생 3반, 고등학생 3반. 그래서 여기서 영재교육원은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15명씩 3반 45명, 고등학생 15명씩 3반 45명, 총 90명을 토요일 날 격주라는 이야기는 한 주를 건너뛰고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편의를 위해서 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다 동원을 해주고요. 물론 가까운 거리는 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래서 순천 여수, 해남 쪽하고요. 영암 해남 쪽하고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군산이나 익산 쪽에 이렇게 버스를 운영해서 토요일 날 정보보학과에서 즉 정보보학과가 있는 학과 내의 정보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보 진로 가이드까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정보보 쪽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필수적으로는 보안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 4차 산업혁명은 큰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